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는가? 오늘 이 문제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만 최근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선언에 합의한 만큼 종국엔 주한미군 수감축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미군의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지상군 병력을 어떤 축소해야 될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의회와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소위 시퀘스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인데 이에 따라서 국방비를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지상군 병력의 축소나 철수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저번에 동계올림픽 직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요. 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남북 간의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남북관계 진전 이런 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는 군사 전략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예산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배치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 예?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 축소 문제는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가지고 북한하고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일부 보수나 예.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미국이 우리를 떠난다.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안 된다. 한반도에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한반도에 이 남북관계 개선되는 것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뭐 의원님 말씀에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며칠 전에 문특보의 기고문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랑 또 연결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특보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그런 예.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문특보 발언 내용에서 보면은 본인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 평화협정 문제나 이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필연적으로 국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 벌써 이미 우리와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문제, 즉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군의 철수 문제나 축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판단과 미국의 어떤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고문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보시면요. 예. 제가 하나 또 한 언론 얘기해 줄게요. 예. 지금 문특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게 중앙일보거든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그 전에 5월 1일자에 한 논설위원이 대기자께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비핵화가 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 조정 내지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현재와 똑같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예. 이 내용과 도대체 문재인 교수의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언론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고려해야 될 거고 저는 이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특보도 그렇고 이 중앙일보의
그 배명복 그 중앙일보 대기자께서도 예. 이런 내용들에서 지적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예. 앞으로 그러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당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이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더 이상 현재 여기에 주둔할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가 그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지 북한에게 물어보고 북한의 뜻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뭐 보수 언론에서는요 당연히 이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 텐데 네. 그렇다면 별건으로 문정인 특보가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기고문을 내보냈는데 이게 논란이 될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구태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또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보수 언론이 자꾸 만드는 건데 예. 이 책 글에 전체적인 그 포린 어페어즈라고요. 예.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쓴 글인데 예.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이분이 뭐냐면 그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평화협정 조인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계속 철수를 반대할 거고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딜레마가 될 거다. 이게 철수해야 된다가 얘기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의원님 말처럼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는 글이다. 야당은 정치 공세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 경고도 아니죠. 대통령 네. 말씀은 그게 경고도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 경고라고 그러는 거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뜻은 선을 분명히 건 겁니다. 그거는 문특보 개인 생각이고 예.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 간의 그 평화협정 문제하고 당장 주한미군 문제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만을 예. 밝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네. 지금 정우영 실장이 미국에 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혹시 간 게 주한미군 이 문제 때문이니까 아니면 그 북미 회담 문제입니까? 남북 관계하고 북미 정상회담 포괄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장소 문제는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북미 회담에. 네, 아직까지는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예.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 북한도 과거에는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뭐 비핵화 조건으로 그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요 문특보 얘기 글을 쓸게요. 문특보가 그 글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전반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한미동맹의 성격 문제를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중국도 이것은 과거부터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그 사실상 현실적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중국도 단기간에 당장의 어떤 주한미군의 변동이나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대통령도 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는 상관이 없다. 이건 한미동맹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말입니다. 이 종전하고 북미 수교하고 그 이후로 정말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고 하면 그때는 한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어느 나라가 외국 군대가 그 자국에 존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의 지역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미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때 그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본격화될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북미 회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회담 결과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의견 조율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해하는 의지를 표명한 걸 봐서는 상당 부분 의제에 접목돼 있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수교 정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저 테이블에 올라오고 매우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가는 쪽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미회담에서 괜찮은 정말 획기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 국회 비준 못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만일 북미회담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면은 자유한국당 스탠스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선거 결과가 나빠야 그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장 내일 선거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을 때 정당은 자기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들었냐면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그 전신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쪽의 어떤 결정이 나오면은 좀 다른 입장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뭐 색깔론과 예.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깃장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인데요. 왜냐하면 저 색깔론 아니면 이번 선거를 못 치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안타깝고 좀 황당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그런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지금 심하던데요. 그렇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 특히나 지금 후보자로 나가신 분들은 현장에 다녀보시면 예. 어떤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시체말로 당 중앙이 지도부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 의원님 뭐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그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만 단식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가 계신지 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 조금 있으면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회담 여야 협의는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뭐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않고요.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렇게 아무 조건 어떠한 그 협상의 의지 없이 그냥 무조건 특검 받아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들어오면은 협의는 다시 가능한 겁니까? 뭐 그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누가 되실지 또 어떠한 입장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국회를 뭐 자기 마음대로 파행하고 뭐 문도 방탄국회 열고 민생은 외면하고 그런 거에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도 좀 답답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국회 비준 동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상태고 예. 또 추경 문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방송법 이야기도 있고 이 모든 게 국회가 열려야지만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예. 국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 회기가 열려가지고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지금 방탄국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5월 국회. 네, 5월 국회는 열어놓고 회의를 어떠한 의사 일정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 또는 여러 창원이나 군산 지역의 실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매우 엉망이거든요. 예.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만약 이렇게 특검 하나란 사안에 매달려서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민생을 외면하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선 당분간 국회 비준 동의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원님 말씀처럼 북미 대화가 잘 풀리든가 혹은 지방선거 끝나고 자유당이 만약에 참패를 한다면 그때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국회 비준은 언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늦게 그렇습니다. 시기가 늦어도. 예. 뭐 그거는 그렇게 급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가도 해도 상관이 없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의견으로 앱으로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홍영표 의원인가요? 아닙니다. 홍익표 의원님이고요. 잘생긴 홍익표 의원님 팬들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사에서 PBID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영구적인 비핵화 이거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는 이미 그 양측이 어느 정도 논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CVID하고 뭐가 다르냐 자꾸 얘기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VID는 이미 그 부시 정부 시절에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새로운 개념, 트럼프식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거 CVID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뭐
그 단어가 달라져가지고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번. 훨씬 더 근데 이렇게 보면 되죠. 완전한과 영구적. 예. 저는 더 영구적인 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는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퍼머넌트 이거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 완벽 현 단계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 시작하면 그건 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앞으로 영원히 핵무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현재 단계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퍼머넌트가 훨씬 더 영구적으로 못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예. 이 내용과 도대체 그 문재인 교수의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언론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고려해야 될 거고 저는 이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특보도 그렇고 이 중앙일보의 그 배명복 그 중앙일보 대기자께서도 이런 내용들에서 지적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러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당장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이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더 이상 현재 여기에 주둔할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우리가 그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지 북한에게 물어보고 북한의 뜻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뭐 보수 언론에서는요 당연히 이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 텐데 그렇다면 별건으로 문정인 특보가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기고문을 내보냈는데 이게 논란이 될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구태 그런 거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또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보수 언론이 자꾸 만드는 건데 이 책 글에 전체적인 그 포린 어페어즈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쓴 글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한반도에 이 남북관계 개선되는 것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뭐 의원님 말씀에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하필이면 또 며칠 전에 문특보의 기고문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랑 또 연결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문특보 그 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그런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특보 발언 내용에서 보면은 본인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 평화협정 문제나 이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필연적으로 국내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 벌써 이미 우리와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문제, 즉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군의 철수 문제나 축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 내 판단과 미국의 어떤 재정적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고문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보시면요. 제가 하나 또 한 언론 얘기해 줄게요. 지금 문특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게 중앙일보거든요. 근데 중앙일보가 그 전에 5월 1일자에 한 논설위원이 그 대기자께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 비핵화가 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 조정 내지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현재와 똑같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철수 문제가 계속 논의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저번에 그 동계올림픽 직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그 남북 간의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남북관계 진전 이런 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는 군사 전략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그 예산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미국 내 해외 주둔군 배치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 이 세 가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한미군 철수 축소 문제는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조금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가지고 북한하고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일부 보수나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미국이 우리를 떠난다.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안 된다. 한반도에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분들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지시했는가 오늘 이 문제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 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줬습니다만 최근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종국엔 주한미군 수감축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미군의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지상군 병력을 어떤 축소해야 될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의회와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소위 시퀘스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 예산 삭감 제도인데 이에 따라서 국방비를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미국 예.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지상군 병력의 축소나 이분이 뭐냐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평화협정 조인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계속 철수를 반대할 거고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딜레마가 될 거다. 이게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전문가로서. 전문가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의원님 말처럼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는 글이다. 야당은 정치 공세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 경고도 아니죠. 대통령 말씀은 그게 경고도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 경고라고 그러는 거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뜻은 선을 분명히 건 겁니다. 그거는 문특보 개인 생각이고 예.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 간의 평화협정 문제하고 당장 주한미군 문제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것만을 밝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네. 지금 정우영 실장이 미국에 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관계 주한미군 이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미 회담 문제입니까? 남북 관계하고 북미 정상회담 포괄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장소 문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죠, 북미 회담에. 네, 아직까지는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북한도 이